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보통 15개 정도를 우리가 수익화 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인데 7월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종목밖에 우리가 수익 실현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한 5개 정도 종목을 갖다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건 손실이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주 마이너스 0.5% 정도 저 같은 경우는 손실 처리를 했는데 그 정도 손실은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렇게 밸런싱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주 소폭입니다. 그 정도야 뭐 우리가 매너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을 다 제외하고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큰 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범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가다가 좀 정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한 2주 정도 동안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 좀 정리를 하고 또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또 새롭게 투자해 나가서 또 나머지 것들을 또 올해 7월달 같은 경우도 장이 안 좋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 중에서 15개 정도를 또 수익화 시켜 나가요. 앞으로 이제 목표가 또 남았잖아요. 12개 정도를 더 해 나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또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마음속에 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악재 같은 경우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최근에도 보면 선반영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떻습니까?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목요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현금을 좀 들고 있으니까 뭐 하면 된다? 이제부터 또 새롭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주 정도 지나면 또 새로운 일이 또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장이 안 좋을 때 의기소침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우리가 1년 동안 포트폴리오 진행하다 보면 가끔가다 잘 안 돌아갈 땐 이렇게 쭉 정리해놓고 또 새롭게 돌려나가는 것 그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SL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리뷰 체크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동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PBR 1도 안 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 낮은 점에 있는 건 분명히 맞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방 쪽에서 뭐합니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위로는 잘 못 올라가고 왜? 모멘텀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는 현대차나 기아차, 대퇴 투자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보다는 훨씬 더 주가 탄력성이 올라갈 때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워낙 가치주 개념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헤드램프라든지 테일램프 그 다음에 뭐 바디램프 이런 것들 진행할 때 SL에 상당히 큰 또 협력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동사 같은 경우 북미 공장에서 진행이 돼서 뭐 사실 포드나 이런 곳에도 사실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때요? 주가가 빌빌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PBR이 0.6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영업이익은 막 1조씩 나오는 회사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또 고려해 볼 만한 내용들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상법 개정안 뭐 이런 것들에서 배당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 여기는 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배드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기술적으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220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모든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몰리는 과정이다. 그리고 수렴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가면 저는 무조건 비중 확대 진행하겠다. 3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 다 고려하고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3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 아래쪽에서 뭐 보고 하십니까? 양봉 보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평단 조절합니다. 그러고 제가 이야기 드리면 그때 하시는 게 아니라 양봉 체크 하시고 외국인 기관 매수 보시고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놓치고 가지 않으셨으면 상당히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 드리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매수 타임은 분명히 맞는데 수급상으로 안 따라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자, 그런 거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래쪽에 들어오는 건 겁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윗단으로 가는 부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것들인데, 뭐 악재 해소가 되면 이건 한 번 정도는 위로 밀어주는 모습을 나타낼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버텨줘야죠. 그래서 1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한국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북미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야 우리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에 어제죠. 평단 조절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비중 30%에서 60%로 확대하고요. 평단은 38,791원으로 맞춰놨습니다.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늘도 뭐 매수 잘 들어오고 있는 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반등은 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본적인 반등 들어오는 거 모습이 어디까지 들어올 거냐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냐면 4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8,791원 이상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금까지 계산하면 대략 보면 39,000원 이 정도 갈 때 여러분들께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다시 비중을 축소시켜 주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드립으로 해나가요. 다시 정상으로 복귀합니다. 비중 3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했던 이 종목의 주가는 얼마였어요? 42,500원, 뭐 800원, 뭐 이 정도부터 우리가 처음 매수 들어갔는데 계속 어떻게 돼요? 평단을 낮춰가면서 같이 올라오면 다시 털어주고, 올라오면 털어주고. 이게 우리가 장이 하락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커버링 칠 때는 보통 이런 내용들을 갖다 같이 가미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4만 원 정도 간다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거기 가서는 뭐 한다? 항상 자기 비중 추가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을 덜어준다.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처음 스타트가가 38,791원이잖아요. 거기서 다시 15% 내려가도 다시 한번 또 평단 조절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 내용 자체가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내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단기적으로 뭐 적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반등 올 거고 더 업사이드 보는 것들은 남은 물량 갖고 우리가 커버를 쳐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했던 내용들은 여기서 비중 20%로 시작했던 이유 다 기억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평단을 맞춰올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드리블 하는 데 중요하다.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큰 손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는 방지 차원도 같이 겹쳐져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핵심 포인트는 뭐다? 38,000원, 39,000원 정도 가게 되면 비중 30% 다시 축소하고 남은 30%만 들고 간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업 내용도 이런 거, 뭐 LNG 설명 뭐 이런 건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들이고 조정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책,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커버링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제 계좌에는 이게 매수가 안 잡혔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드렸으니까 이 의견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뭐 실전하다 보면 저는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도 착각을 좀 일으켰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신경 쓸 게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미스테이크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건 정도 우리가 상당히 쏙 큐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오늘 평단 조절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요 33,300원밖에 되지 않아요. 300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보고 있는 건 3만 원이에요. 3만 원 정도 수준 와서 여기서 양봉 보면 양봉에 뭐가 있어요?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 잡히면 그때 평단 조절한다 그래도 300원 때문에 이게 대세가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없어. 실제로. 그래서 저는 며칠 있다가 좀 나중 구간에 다시 저도 60% 가긴 갈 건데요. 그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준을 여기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으니까요. 뭐 그렇게 해야죠. 뭐 제가 그래도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회원님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천국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메시지 보내주셨을 때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햇빛이 비쳐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휴머니즘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종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지금 뭐 한미반도체도 좀 늘리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지금 조금 늘리고 있고 하이닉스도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반도체는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뭐, 한 두 달 올랐다가, 한 달 쉬었다가, 또 한 달 올렸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얘가 좀 많이 쉬었잖아요. 최근에 얘가 여기서 못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얘만 바보처럼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말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밸류가 더 훼손될 만한 내용들은 없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바라볼 땐 높이 바라보시지 마세요. 여기 요 라인이 끝이에요. 37,500원 라인 기술적으로는 끝이니까, 그 사이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털고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파형이 나왔다는 것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야, 정배열로 가지는 않는구나. 올해 이 종목은 정배열 종목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멈춰줘야지 정배열로 올라가는 거거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려주시면 심플하다. 하이젠 RLM,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로봇 관련된 것 중에 최근에 보면 로보티즈 이쪽 부분이 조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일찍 잡은 감은 없지 않는데 뭐 그닥 높은 구간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하단은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내려간다. 아주 악재가 터져요. 여기 24,500원 여기는 아닐 거고 여기가 지금 언제입니까? 이게 트럼프 관세 정책 뭐 이런 것도 막 터져 나와가지고 우리가 참참 매크로 안 좋을 때 뭐 정말 힘들 때 아니었어요. 그 후로 우리가 쫙 또 수익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나타날 때 지금도 이런 구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것보다 강도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낮을 거다. 그러니까 저 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V자 커트를 좀 잘라내고 나는 구간이 여기구냐.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구간 어딘가에서는 뭐 한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발이 좀 있을 겁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그걸 좀 생각해주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치고 올라왔으니까 다 털어먹는 건 원점 타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만 잘 해주면 충분히 승부 나올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가 RS 오토메이션이나 SBB테크 여기를 거래 안 하고 로보티지를 벤치마크 삼아서 하이젠 RLM을 갖다 보고 있는데 글쎄 제가 생각할 때 내용적으로는 뭐 물론 로보티지만은 못하죠. 그런데 하이젠 RLM도 제가 볼 땐 이게 그대로다가 이제 매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뭐 그런 개념이 좀 존재합니다. 뭐 기왕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 관련된 부분도 들어와 주면 아주 땡큐긴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테마가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거래해 볼 만한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트에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플러스가 당연히 중요한 건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과 수익을 한 달 동안 낼 수 없는 종목도 제가 조금 구분해냈던 것뿐이에요. 오늘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 제가 좀 골라내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안 오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한 것들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조선주 조정 받으면서 좀 급락을 했는데 이것도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평단 조절을 좀 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후에 제가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거는 매수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 사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댈 만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물량을 좀 체크해 봐야 되니까 그거 좀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부담을 크게 가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비중 20% 그래서 평단 조금 낮춰주면 얼마로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갭이 대략적으로 뭐 한 1,500원, 그러니까 700원 정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보면 이제 27,000원 뭐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이 또 플러스로 40%더 얹히면 또 한 번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20%대로 시작하는 거랑 30%대로 시작하는 거랑 우리가 이 드립을 해 나가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짜리 같은 경우는 20에 20에 40으로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평단 조절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보통 나중 구간에 있는 거 30%다 가는데 30에 30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또 틀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아주 심플하다. 뭐 그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좀 생각해 주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우리 또 브리핑방에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이거 같은 경우도 글쎄요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내려간다고 그러면 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도 보여요.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기 지금 나와 있는 내 계좌에 있는 수익률 보고 야 이거 조금 그런데 뭐 두근두근두근 뭐 마이너스 뭐 4% 5%뭐 이렇게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될까? 쫄아야 돼. 아니야 여기 들어오면 더 좋아.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모든 걸 갖다 잡자마자 위로 태워주면 정말 땡큐긴 하겠지만 뭐 그런 때도 있고 안 그런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럼 주식하면서 뭐 항상 뭐 사고 나서 맨날 올라가길 바랍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그런 거 해야지. 근데 그런 거 하면 너무너무 힘들 걸. 무척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가 또 자꾸 거래하는 것들을 갖다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일단 바닥은 여기 정해져 있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진 않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여러분, 6,000원 간다고 생각해보자고. 거기서 떡 떨어지면, 뭐, 1,200원, 6,500원 맞춘다고 생각해요. 6,500원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0% 업사이드 하면 6,500원대 맞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눌려도, 우린 더 한 번 있잖아. 이게 비중 관리의 매력이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지. 6,500원까지 맞춘다 그러면 여기 이 라인인데 여기서 이게 왜 무너져? 그리고 더 낮출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또 1이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해 볼까요? 4,000원 간다고 생각해 또 낮춰도 5,000원 5,000원 초반대 맞출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유한여행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SK바이오팜을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한여행과 SK바이오팜 밸런스 맞추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한여행이 2분기 실적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면 얘가 한 방 정도 치고 나오고 나서 유한여행 털고 나면 제가 SK바이오팜으로 넘어가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갭은 한 번 정도 빗금 쳐 있는 부분 여기서 승부수를 내고요. 이거 한 번은 들어오게 돼 있지. 턴어라운드 들어오게 되는 시그널이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턴어라운드 시그널 보고 잡은 거 아니잖아. 여기 저점 보고 잡은 거잖아요. 그 턴어라운드 시그널 보통 어떻게 들어와? 이평선 크로스 나오면 120이라고 221 사이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기본 틀이잖아요. 거기 들어올 때 우리 정리하고 SK바이오팜으로 갑시다. 그리고 뭐 리가캠도 제가 정리하자 이야기 드렸는데 리가캠은 제가 여러분 뭡니까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할 때 같이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린 거라서 저는 그거는 제가 계산을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네 번째 수익 종목은 없어요. 물론 저도 뭐 수익을 좀 냈죠.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뭐 그 부분은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에 저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서 그건 배제시키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거고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아.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먼저 선반영할 만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그래서 좀 정리한 거예요. 그 마이너스 뭐 0.48% 정도면 뭐 그냥 세금 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YP 엔터 요거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도 지금 오늘 오후에 이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평단 조절을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린 구간 다 들어왔잖아요. 제가 여기 121 이평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는 일봉이니까 들어온다. 지금 그런데 무풍이야. 관세 무풍이야. 근데 성수기야. 그 다음에 트와이스 활동 시작했어. 뭐 이렇게 하고 밸류에이션 어때요? PER 낮아요. 다른 거보다 뭐 상당히 낮아요. 적어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만 5천 원 정도 가져야지 다른 거랑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이 비슷해져요. 그러면 야, 8만 5천 원 정도 그 사이에서 우리가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 생각해 보면 기본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것도 오후에 제가 브리핑 시간에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F 시스템즈 우리 비중 20%밖에 되지 않은 거, 이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이걸 갖다가 눌리고 있는데 전혀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라 보고 있는 거지. 여기서 밑에 양봉 보면 뭐 하겠어요? 저 평단 조절 들어갑니다. 20% 추가 업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가정해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뭐 4,400원 정도 수준에서 양봉이 들어왔다 가정은
자, 240원 차이잖아. 120원 낮추면 얼마 돼? 4,520원이면 여기 바닥권 아니야? 여기 이렇게 되면 그죠? 이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비중 20%의 강점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거래하실 때 나는 조금 더 소극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비중 20%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쵸?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잖아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LIG 넥스는 대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뭐 수주 잔고 있으니까 실적이 있으니까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때가 되면 또 올라올 겁니다. 치고 올라올 때 뭐 이런 모습 정도 치고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서 장대 양봉 3개 정도 이렇게 보고 먹으면 뭐 괜찮지 않나 이 정도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몰캡이니까. JNTC 유리기판 관련주로 제가 이번에는 SKC 안 하고 이거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리 대상이 아닌 일 중에 비중 20%짜리잖아. 아니 16,000원에 우리가 비중 20% 잡았는데 뭘 걱정해요. 바닥도 이제 12,000원 가도 상관없어. 난 내가 볼 때 이 밑으로 산 놈이 없거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계속 극단적으로 한 14,000원 간다고 생각해 보고 2,000원 더 빠진다고 해도 20% 업사이드 더 넣어도 이것도 15,000원 간다고. 그런데 뭐 걱정이야. 전체 90%가 뭡니까? 우리보다 비싸게 샀는데 이거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저는 don't worry, will be happy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3A 로직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물대 한번 쭉 봐보세요. 이게 매물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 있잖아. 전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이상은 다 여기 들고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물론 상장을 해서 그런 것들이니까. 지금은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보면 낮은 구간이 있잖아요. 거의 아니야. 이 정도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늘도 평단 조정 이거 하고 싶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만 이제 수급 현황 파악해보고 오늘도 이야기 드릴 텐데, 자, 보세요. 6,500원 왔는데 7,200원이야. 느낌상으로는 엄청 많이 우리가 박살난 것 같아.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여기 30%만 얹혀놓으면 우리 평단가 얼마 들어와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700원이니까 우리가 뚝 치면 350원 더 넣으면 지금 6,900원대 들어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쪽 하단 쪽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경 안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종목이 완전히 박살나냐? 그 내용은 아니잖아, 여러분. 그쵸? 수주 들어온 것들 우리 가이던스 좀 확인도 해보고, 물론 목표가를 설정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이 그래도 80억 이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를 밀어 올릴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고, 일단 이건 관세 여파를 받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NFC 카드, 그죠? 특허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3A 로직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럴 때 내가 자동차에 앞으로 이제 키리스겠죠. 자동차 키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탈 때 상당히 편안할 거고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고사양 제품에 채택을 해 나갈 거.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 채택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이브리드 하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충분히 제가 왜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해 좀 가십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해 나가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 비중 20%짜리는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제가 그 변동성 때문에 비중 20%짜리가 최근에 좀 많거든요. 장이 좀 좋으면 30% 뽑고 들어갈 텐데 이미 제가 7월 10일까지 이 정도까지는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하고 나서 우리가 다 고려해 본 겁니다. 자, 물론 일단 7월 10일까지 오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내일이 이렇게 또 이번 주 같은 경우 별 볼 일 없겠지 그런 과정 속에서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 많지 않을 텐데 앞으로 또 변동하는 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 3시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